분양가와 상관없이 진짜 여기 그냥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간판이 왜 중요하냐? 간판이 넓어야지 좀 넓은 간판을 하고 가시성과 시계성이 좋아요. 사람들이 안에 봤을 때 간판 이렇게 보시면은 해설 7단지가 이쪽에 있죠? 해설 7단지가 있고 아까 여기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쪽에 먹자골목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상권은 하나의 그 사람들이 집객하는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이 큰 거를 상권이라고 해요. 8호 타입이든 101 타입이든 124 타입이든 어디가 가장 인기 많을까요? 여기겠죠. 경기도는 청약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예치금 3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 동들은 지금 몇 타입이라는 거죠? 8호 타입이라는 겁니다. 상가동에 있는 8호 타입은 요 뒤쪽으로도 테라스가 있고 요 앞쪽으로도 테라스가 있다. 양쪽에 테라스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청약은 그래서 이렇게 A, B, C, D 타입으로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파주 운정 호수공원 아이파크 더 테라스하우스 186세대 그리고 테라스 에비뉴 상업시설 30호실을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파크 더 테라스하우스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올 초부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2차 재확산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이 아이파크 더 테라스가 정확하게 9월에 어떻게 분양을 진행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 지금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라스하우스 공동주택 생각하시는 분들 준비하시고요. 상업시설도 동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준비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바로 정보에 관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운정신도시 2020년 민영주택 최초로 테라스 아이파크 더 테라스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제일풍경채라든지 중호 S클래스라든지 대박 노블랜드 이런 금강 펜테리움 등 다양한 분양 정보들을 운정신도시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카페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더 테라스도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업로드 예정이니까 카페에 오셔서 정보를 한번 습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더 테라스입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고요. 준공 예정, 집을 언제 지어질까는 예정대로 청약이 진행된다면 2022년 7월에 준공이 예정이 돼 있어요. 약 2년 뒤에는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라스하우스 11개 동 186세대, 전용 면적은 8호 타입, 101 타입, 124 타입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규모라고 얘기하는 8호 타입 이하가 아니라 8호 타입 이상이죠. 대형 평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청약은 100% 추첨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개 동은 이 11개 동 중에 두 개 동은 단지 내 스트리트형 에비뉴 상가로 30개 호실을 상업시설을 구성을 해놨어요. 단지 내 상가가 살아야지 이 테라스 하우스도 살게 되고 분양을 잘 해야 됩니다.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아이파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청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홈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상업시설은 입찰, 공개 입찰 후에 수의계약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건 예상입니다.
이거는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콘을 한번 볼까요? 리딩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들의 디벨로퍼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건설 그룹에, 현대산업개발 그룹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을 하면서 뭐 아이파크 하면은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군 브랜드고요. 아이파크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브랜드로는 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더더욱 지금 여기 아이파크 더 테라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뭐 두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 아이콘스도 이렇게 대치 아이파크라든지 노년 아이파크 여기 인기 대단했죠. 그리고 풍동, 별내, 안산, 다산 등 아이파크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공동주택을 시공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험이 많이 있다. 아이파크 더 테라스 입지 가치입니다. 바로 여기고요. 이 영상은 아마 운정 파주시 주민들이나 운정 신도시 주민분이 아닌 분들이 또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의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운정 신도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교화지구라고 얘기하고 운정 3지구는 현재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 2지구가 이미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데 운정 호수공원이 운정 신도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호수공원에 바로 연접해서 있는 공동주택 부지, 여기가 바로 아이파크 더 테라스라고 할 수 있고, 아이파크 더 테라스의 입지 가치는 바로 호수공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뉴딜 사업으로도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정확한 역사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3호선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은 대곡소사선이라는 또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대곡소사선이 일산역까지는 연장안이 확정이 돼서 2021년에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 운정역까지 그것을 더 추가 연장하는 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이 바로 이쪽 운정 3지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 지하철 3호선이 가장 역사가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을버스가 요 앞으로 가면 있어요. 마을버스가 있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운정역을 갈 수도 있고 향후에는 지하철 3호선으로 갈 수도 있다. 걸어서 가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리들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아니면은 자가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야당역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하철 3호선은 역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호수공원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꽤 오랫동안 저도 유선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분양가와 상관없이 진짜 여기 그냥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여기 해솔 7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것이 애완견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노후에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자, 일단 먼저 상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로변을 접한 스트리트형 상가 구성이고요. 스트리트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가 구성을 얘기하고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운정 호수공원 쪽의 맛집 거리들을 가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업시설을 보실 때 좀 가지고 가셔야 될 포인트는 전폭이 높다는 거예요. 상가의 전폭이 높습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m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해요. 상가 간판은 보통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3.7m, 좁은 곳들은 3.7m 밖에 되지 않아요. 이 간판이 왜 중요하냐? 간판이 넓어야지 좀 넓은 간판을 하고 가시성과 시계성이 좋아요. 사람들이 안을 봤을 때 간판과 이 전폭이 넓은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이 스트리트형 상가들은 전폭을 넓게 뺐다. 물론 운정 호수공원 맛집들도 마찬가지로 전폭이 넓습니다. 일반 플라자 상가에 비해서는 5m니까 1m, 2m 이상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층고 같은 경우 높이는 층고라고 얘기하는데 층고가 보통 뭐 한 집에서 아파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이렇게 우물이 한 2.4m 우물이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이렇게 움푹 패여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우물이라고 하는데 2.4에서 2.7m 정도 돼요. 나의 아파트의 보통 그 지붕까지의 높이는 2.7m인데 지금 아이파크 더 테라스 에비뉴는 한 5.7m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크다는 거죠. 상가가 이렇게 층고가 높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나요? 개방감을 줍니다. 개방감을 주고
좀 근대화된 이런 인테리어 시설을 하기에도 좋고 좀 탁 트여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이파크 더 테라스 에비뉴의 상가의 특징은 높이가 높고 그리고 전폭이 넓다. 이거는 영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을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공개 공직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인가 하면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거의 한 3.5m 정도 됩니다. 3.5m를 자신들이 이렇게 의자나 이렇게 카페테리아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상가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면으로 광고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고 여기가 5m고 여기가 3.5m라면은 굉장히 여기 서비스 면적이 한 6, 7평, 뭐 5평에서 7평 사이는 나온다. 이 전폭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겠죠. 요거는 테라스처럼 서비스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 상권 분석은 지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주 운정신도시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지금 네이버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부분은 이쪽이죠. 해솔 7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이쪽 부지거든요. 이쪽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치 상권 분석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상권 분석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노하우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이쪽 부지에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가 들어서고 이렇게 상업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입지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일단은 호수공원은 전 운정신도시나 파주에 있는 주민들이 몰리게 됩니다. 주말에는 전국권역, 수도권 권역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파주시 전역에서 몰려들어오는 사람들의 유입이 있어요. 이런 유입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솔 7단지가 지금 1880세대 정도가 돼요. 상가를 얘기할 때는 유효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수요가 뭐냐면 자신이 어떤 가게를 창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아이파크 더 테라스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수요가 위에 지금 186세대가 들어오죠. 여기 186세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B2 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연립주택이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도 테라스 하우스 개념일 텐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에서 6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수요가 있고 운정 호수공원은 1880세대 요 배후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약 2000에서 2100 정도의 고정적인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주말이 되면 더욱더 유입이 된다.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맛집들 여기 이 식당과 상업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쪽으로도 옮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운정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해솔마을 롯데캐슬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내 상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내 상가 하나고요. 1층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솔 할인마트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상가가 단지 내 상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테라스 더 에비뉴, 아이파크 더 테라스 에비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 두 개 동에 걸쳐서 이렇게 상업시설이 근생 1, 근생 2로 들어서게 되면 이 운정호수 7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의 역할도 살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주민분들이 여기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걸어 나가서 식사도 하고 여기 GS25C도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요런 단지 내 상가의 역할도 약간 할 수가 있고 지금 상가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이제 출입구가 어디냐를 보셔야 되는데 출입구를 보실 때 바로 여기 유동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요쪽에 출입구가 하나가 있고요. 요쪽이 정문이에요. 정문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요쪽이 후문입니다. 후문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도 이렇게 또 빠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7단지 주민들이 여기로 나오거나 여기로 나오거나 여기로 나오는데 호수공원에 가는 입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호수공원으로 가는 입지는 동선은 어떻게 되죠? 요쪽으로 호수공원을 갈 수가 있고요. 요 사이로도 호수공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도 호수공원으로 갈 수 있고 호수공원 주차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 지금 먹자살목 골목들은 장사를 잘 하고 있다. 여기 GS25C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이파크 더 테라스 에비뉴에서 가장 좋은 입지 상가는 어딜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두 개 동이 구성이 되고 여기가 1상가 2상가라면 단연코 이쪽이 좋은 상가 입지다. 이쪽은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가 구성은 한번 거리뷰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해설 7단지가 이쪽에 있죠? 해설 7단지가 있고 아까 여기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쪽에 먹자골목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많은 뭐 삼겹살집도 있고요. 먹자골목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요 옆쪽으로 보면 이제 주차장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방통행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런 먹자 상권들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하고 아이파크 더 테라스는 이쪽에 지금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상업시설이 여기서 3.5m 정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지가 나오게, 공지, 서비스 면적이 나오게 되고, 요 3.5m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개동이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요쪽에 또 상업시설이 이렇게 쭉 나열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죠? 요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쪽으로 그 길을 넘어가서 요쪽 상가들을 이용하게 되겠죠. 여기 맛집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쪽 맛집 쪽 상가들을 좀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상업시설들이 일렬로 쭉 이어지고 B2부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설 7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상권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너무 먹자만 있다 보니까 MD라 그러죠.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먹자 이런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 뒤편으로는 편집샵이라든지 뭐 동물병원, 애완견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력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들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아이스크림 가게는 이쪽에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상권이 지금 많이 그 집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양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상업시설이 이렇게 두 개 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쪽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배후 수요는 이 정도 되는데 아까는 제가 여기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 유효 수요를 1880세대를 잡았잖아요. 이건 정말 실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유효 수요고 주말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파크타운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운정신도 저녁에서 몰려들어요. 이쪽에서도 호수공원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분들도 이쪽 바로 옆에 있는 먹자골목의 상권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 음식점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쪽 분들도 주말에는 유효 수요, 배후 수요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성장 장제력, 상가가 살아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객,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수요의 집중이 주말에는 특히나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주말에 여기 이 먹자골목들은 장세가 잘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수년간 봐왔지만 가끔씩 여기 공실이 나오는데 공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운정신도시에서는 그래도 수요와 집객 요소와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업시설 인프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특화상권이라 그랬는데 운정호수공원 도보가는 1.4만 세대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주말이 되면 이런 분들이 다 호수공원으로 많이들 산책하러 놀러 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가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 전용률은 약 65%로 굉장히 높습니다. 전용률이 높다는 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3.5m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상가에서 도면에서 보실 포인트는 이런 19, 24호 이렇게 전폭이 넓고 폭은 좁은 소형 평형대 전용 6.5평에 계약 10평 이런 데는 인기가 굉장할 거예요. 꽃집 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편지샵 하기에도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은 인기가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상가는 상권과 입지의 차이가 있는데 상권은 하나의 그 사람들이 집객하는 유효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이 큰 거를 상권이라고 해요. 좀 좁은 의미의 상권을 얘기한다면 요거 자체가 다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입지는 무엇이냐? 입지는 그 점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상가 호실을 입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권은 아이파크 더 테라스 에비뉴로 따지면 이게 상권인 거고
입지는 요 한 개 호실, 요 한 개 호실, 요 한 개 호실을 입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지 가치 분석은 지금 영상으로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30개 호실을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고 어느 호실이 좋고 어느 호실이 좋지 않고 어떤 업종에 있냐에 따라서 위치, 입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파크 더 테라스 하우스 186세대 세대 청약 구성 정보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아이파크 더 테라스는 이거는 테라스 더 리브의 그 조감도였는데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아이파크 더 테라스 하우스를 보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타입이 3개 타입이라는 거예요. 8호 타입, 101 타입, 124 타입인데 그렇다면 이 3개 타입이 요 한 개 동이라고 한다면은 요게 섞여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좀 많이 혼동하시는데 뭐 1층은 8호 타입, 2층은 124 타입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8호 타입 동이 있는 거고 124 타입 동이 있는 거고 101 타입 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델하우스 가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마다 다 하나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동마다 1층에서부터 4층 요쪽 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2개 동을 제외하고는 1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다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대형 평수 124 타입의 고층 그리고 호수공원이 보이는 부겠죠. 자, 그러면 테라스 하우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A 타입은 1층을 얘기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8호 타입과 124 타입은 동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8호 타입 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124 타입 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기가 124 타입 동이라고 한다면 124A 타입은 1층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라스 하우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124 타입 2층 B 타입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가 들어가게 돼요. 124 타입의 3층이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가 들어가게 되고 124 타입의 4층이다. 그러면 D 타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옥상입니다. 8호 타입이든 101 타입이든 124 타입이든 어디가 가장 인기 많을까요? 여기겠죠. 여기는 지금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펜트하우스 개념이 나죠. D 타입으로서 위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옥상을 다 쓰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좋다. 그래서 4층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124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호 타입이나 101 타입도 4층이 청약 경쟁률은 가장 높겠죠. 8호 타입과 101 타입이죠. 8호 타입과 101 타입도 4층에 이렇게 지붕 위에 테라스 하우스 복층 구조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가는 지금 타입별로 다 다르겠죠. 지금 분양가 예측을 해드리기 되게 어려운 게 1층과 2층, 3층, 4층의 분양가가 8호 타입별로 그리고 101 타입, 124 타입으로 타입별로 다 다를 거예요.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5억 중반대에서 7억 후반대, 많게는 8억대까지도 예상은 됩니다. 이거는 분양가가 나와봐야 알겠죠? 자, 청약은 그래서 이렇게 A, B, C, D 타입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당 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당첨될지는 모르지만 8호 타입이다. 그러면 A 타입은 1층을 얘기하고 B 타입은 2층을 얘기하고 BA는 2층, C 타입 3층, D 타입 4층 이렇게 청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A 타입이냐, AA냐, C 타입이냐, D 타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01 타입도 층수별로 청약을 선택하게 되면 각 동에 있는 각 동에서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출하게 되겠죠. 124 타입도 이렇게 층수별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형대는 46평형, 38평형, 32평형이고 서비스 테라스 면적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라스 면적은 5평에서 6.58, 58 이렇게 테라스 면적,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서비스 면적은 공급형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거예요.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대수 정보도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당연히 124에 4층에 옥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펜트하우스 개념인데 이게 10개 세대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청약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뭔지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8호 BA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이거는 상가가 있는
근린상가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2개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서비스 테라스 면적이 테라스가 양쪽으로 서비스 메리트를 줍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걸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층이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앞쪽으로 여기 지금 테라스 보이시죠? 그럼 여기 동들은 지금 몇 타입이라는 거죠? 8호 타입이라는 겁니다. 8호 타입 2개 동이 있는데 이 8호 타입 2개 동에서 요 2층은 B 타입은 BA 타입으로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여기 테라스를 이렇게 다 마련해 준 거예요. 이런 타입들이 있다. 없는 타입도 지금 보이죠? 그냥 없는 타입도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 테라스 면적을 주는 2층 타입도 있다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상가동일 가능성이 높고 상가동이다. 2개 동은 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테라스 면적을 이곳에 테라스 면적을 이렇게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뒤쪽에도 2층이 어디 있죠? 테라스가 여기 있잖아요. 상가동에 있는 8호 타입은 이 뒤쪽으로도 테라스가 있고 이 앞쪽으로도 테라스가 있다. 양쪽에 테라스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지켜봐야 되지만 8호 BA 타입은 그래서 2개의 서비스 테라스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메리트가 되겠죠. 1층의 상업시설이라는 것을 상세해주는 그런 메리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는 공동주택 186세대 계속 말씀드렸죠. 청약을 하실 때 이거 청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은 9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것으로 예상되고 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주 당해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일정 배정 물량들이 돼서 이거는 제 영상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청약이 진행되는지. 파주 당해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파주 당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이쪽으로 간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쪽으로 계속 포함되기 때문에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0% 추첨제입니다. 8호 타입 전용 84 타입을 넘어갔기 때문에 8호 타입 이상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대형평수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다자녀 18세대 예상되고 노부모 5세대 예상돼요.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은 없습니다. 특공은 이 2가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상이에요. 자, 청약 통장은 100% 추첨제, 8호 제곱평방미터 이상부터는 100% 추첨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경기도 파주시는 가점제 60%에 가점제 40%에 추첨제 60%. 이건 8호 제곱미터 이하 타입은 이렇게 진행하고 8호 이상은 100% 추첨제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약 예치금은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8호 타입 이하는 200만원인데 102, 135 모든 면적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청약통장의 예치금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지금 이제 9월에 분양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치금 조건을 충족시켜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경기도는 청약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예치금 3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말씀드렸죠. 청약 저축은 청약 예금으로 변경했을 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저축은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예금을 변경했을 때만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주택종합저축통장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작은 주택, 큰 주택 규모로 가는 거고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별 예치금 기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청약 홈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공급은 노부모와 그리고 다자녀만 진행을 한다. 그리고 10세대, 5세대 규모로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특별공급 지원하실 분들은 이 부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더 테라스는 4층의 복층 구조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공동주택 테라스 하우스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수공원과 함께 여유 있는 삶을 즐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이파크 더 테라스 하우스 운정신도시의 이곳을 한번 추천드려요. 자세한 사항은 카페 내 제가 계속 아이파크 더 테라스 게시판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그거를 보시고 직접 모델하우스를 가서 직접 집을 한번 보는 거를 꼭 추천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거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꾸준히 오픈 일정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파주 운정신도시도 민영주택이 분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운정신도시에는 대박 노블랜드라든지 중호 S클래스 그리고 제일풍경채도 후반기에 분양이 예정이 돼 있어요. 관련된 영상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이런 파주 운정신도시나 파주에 대한 분양 정보,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파크 관련해서도 저희 운정부동산 카페에 오셔서 한번 소통을 하시는 거를 빠른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파크 더 테라스 분양 문의는 이쪽으로 해주시고 특히 상업시설은 제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시원한 하루 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